코로나 시대로 인해 점차 멀어져가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문화생활.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집에서도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영화 3개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감명 깊게 본 저의 인생 영화인 미드나잇 선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줄거리는 XP 색소성 건조증이라는 희귀병으로 태양을 피해야만 하는 여자 주인공 KT는 평범한 남들과는 다르게 밤에만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가 주신 어머니의 유품인 기타를 선물 받고 기차역에 가 버스킹을 하게 되는데 그때 KT의 노래를 듣고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그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짝사랑하던 남자 주인공 찰리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름밤 기차역에서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매일 밤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 날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낸 KT와 찰리. 하지만 KT는 보지 말아야 할 햇빛을 보게 되고 그 후 그녀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느낀 점은 영화를 보는 내내 저의 연애세포가 깨어났고 결말은 정말 슬프지만 내용은 뜨거웠고 순수했고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KT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영화와 너무 잘 어울려 집중도를 한층 더 업시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장면은 보지 말아야 할 빛을 본 뒤 눈에 띄게 많이 수척해진 KT가 찰리와 함께 한낮에 요트를 타고 싶다고 말한 뒤 찰리와 함께 요트를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햇빛으로 인해 더욱 빛이 나는 금발머리가 너무 아름다웠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하는 장면이어서 더욱 감명 깊게 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미드나잇 선을 추천하는 이유는 슬프지만 따뜻하고 아프지만 아름다웠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순수한 모습들이 너무 예뻤고 또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고 따뜻한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또 영화 OST가 너무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미드나잇 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감명 깊게 본 저희 인생 영화인 리틀 포레스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는 2015년에 개봉했던 일본 영화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겨울과 봄이 임순매 감독님의 손을 통해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재탄생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총체적으로 힐링, 청춘, 요리라는 큰 틀 안에서 주인공이 퇴사를 결정하여 귀향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 먹고 사는 모습을 아주 잔잔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요리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 작가의 말, 살기 위해 먹는다, 그리고 먹기 위해 스스로 만든다처럼 영화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박한 한 끼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영화는 원작과는 다르게 영화에 나오는 각종 음식들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해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밤조림, 감자빵, 수제비, 배추전, 오이 콩국수 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한국 정서가 담긴 토속적인 건강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힐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명 깊었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변화하는 자연의 풍경과 아름다움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움트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며 가을에는 농사지었던 곡식들을 수확하고 겨울에는 마루 앞까지 소복히 쌓인 눈이 소소하지만 아름답고 감명 깊었습니다. 이 영화는 현재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쉬어가도 된다. 힘들면 멈추고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봐라 라는 내용을 전해주며 잘 쉬어가는 방법도 전해줍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저는 감독님에게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 아차 싶었습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때, 친구와 싸웠을 때, 힐링이 필요할 때 보시면 좋은 힐링 영화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인생 영화인 타이타닉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1912년 선박이 빙하에 부딪히는 사고로 부자들만이 탑승했던 초대형 유람선 타이타니코가 침몰하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잭은 게임에서 이겨서 얻게 된 티켓으로 타이타니코에 올라타게 됩니다. 상위 계층이었던 로즈는 1등석 라인에 탑승하는데 이때 잭은 로즈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부자들의 행동에 환멸을 느꼈던 로즈는 돈만 밝히는 약혼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즈는 가식과 위선으로 둘러싸여 통제당하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배의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잭이 로즈를 발견하여 구해주면서 그 둘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로즈는 잭의 자유로움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즈와 잭은 서로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운명 같은 사랑을 키워갑니다. 이후 빠르게 달리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게 되면서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도 이 둘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인간의 탐욕이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감명 깊었던 부분은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앞둔 노인이 서로를 끌어안고 죽음을 기다리는 장면, 사람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끝까지 남아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의 장면, 그리고 자살을 하는 사람 등등 침모로 사람들의 행동 차이가 감명 깊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노력했던 항해사의 희생적인 모습이 기억에 깊이 남습니다. 항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연출되지만 실제로 그 당시 항해사는 끝까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며 많은 승객의 대피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타이타닉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임스 카메론의 섬세하고 천재적인 연출 때문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타이타닉호의 웅장함과 그 시대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배 내부의 인테리어 등 영화의 전체적인 소품들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영상미가 뛰어납니다. 이상 세계를 뛰어넘는 명작 영화 타이타닉이었습니다.